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 기자는 휴가를 떠났네요. 예, 뭐 어디로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맨날 돌아다니네요. 진짜 부럽네요. 네. 그러게요. 베트남 출장 가서 정말 기사를 썼는지 의혹이 좀 제기되고. 맞습니다. 네. 예. 저도 19일부터 휴가인데. 아, 예. 예. 어디 가시나요? 예. 일본 가시나요? 예. 우리 제작진에게 16일 하루를 휴가를 더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너무 짜네요. 네. 예. 좀 더 쓰지. 1년에 하루인데. 그러니까. 하루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퇴하세요, 그럼. 제가 방송에서 크게 한번 사고 치면 자동으로 사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팬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 번 위기가 있었긴 했지만. 예. 김 대표는 안 갑니까?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와서 처가에 갔다 와, 목포가 처가라서 목포에서 처가로 가면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통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 문제로 인해서 목포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어떻던가요? 저희 장인어른 가게가 그 창성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를 원래 잘 알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결혼한 지 한 15년 됐으니까 계속 다녔는데 조금씩 약간 거리가 좋아지긴 했어요. 사람이 살짝 늘었는데 무슨 집값이 4배가 뛰고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네. 한 1.5배? 약간 꿈틀대는 정도? 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실거래는 없다고 하던데. 실거래는 없고요. 거기가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서. 예. SBS가 보도했죠? 4배 떴다고. 4배는 그거는 잘못된.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따로 할 수 있지만 4배는 확실히 틀린 걸로. 예. 알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다는 얘기고. 첫 번째 팩트체크. 진통 끝에 통과된 추경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0일 만에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음주심사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음주심사가 뭡니까? 이건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술 먹고 나타났다. 한동안 이제 치열하게 이거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니 중요한 상황인데 만취 상태로 혀가 좀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로 기자들을 만나서 음주 논란이 벌어졌고요.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예. 예. 정부 원안은 6조 7천억 원. 근데 여기서 8,700억이 깎였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추경안 삭감을 두고 새 역사를 썼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거의 사실은 이렇게 많이 깎인 적이 잘 없잖아요. 예, 잘 없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깎였냐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올해의 그 추경안이 아닌 정부 예산안이 470조 원 정도 됐어요. 예. 근데 470조 원에서 전체 삭감된 게 9천억 원 정도입니다. 470조에서 9천억 삭감됐는데 예. 6조에서 8,700억이 삭감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삭감됐는지 굉장히 많이 삭감됐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우리가 예산 낭비를 막았다. 굉장히 새 역사를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좀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 먼저 이번에 가장 추경안에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추경안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에 초과 세수가 25조 원이 있었습니다. 예. 25조 원이 다 어디에 쓴 초과로 더 거둔 거잖아요, 세금을. 예.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디에 쓰였냐면은 4조 원은 국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9조 원은 올해 원래 예상됐던 국채를 9조 원을 덜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25조 원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쓰고 남겨뒀다가 추경을 그냥 추경을 예산안에 편성을 했으면은 적자 국채를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는 이자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채를 조기 상환을 한 거죠. 예. 이게 이 말을 들으시면 이제 떠올리시는 게 생각이 나셔야 될 거예요. 신재민 전 차관이 아니라 그 사무관이 그때 이 국채를 조기 상환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25조나 더 걷어서
아주 성실하게 국채도 더 상환하고 이번 올해 발행할 국채도 덜 발행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이 일종의 적자 국채가 됐는데 정부가 마음을 먹었더라면은 적자 국채 안 하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원래대로 초과세수로 우리 그 추경하는 거니까 적자 국채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그렇게 최대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국채다 아니다라는 거는 일단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원안이 6조 7천억이었는데 IMF 같은 데서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그렇죠. 6조 7천억보다 더 많은 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깎였으니까. 그러면은 가장 크게 삭감된 부분이 어딘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전체가 보면 이제 8,500억, 8,600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인 4,500억 원이 삭감된 게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 사업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실업을 하게 되면은 그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돈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걸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실업자가 됐는데 기금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이런 겁니까? 실업급여죠. 일종의 실업급여. 구직 활동을 위한 실업급여 같은 건데 이게 국회가 삭감을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국회는 이거를 예를 들면 1조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이거 1조 원 너무 많은 것 같아. 5천억 원만 잡아라고 야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5천억으로 했으니까 회계상으로만 삭감이 된 거지 실제 지출액이 실업자가 된 사람한테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나간다 그거는. 예.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계 장부상으로만 삭감을 한 거지 실제 삭감된 게 아니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무역보험기금 이것도 네 번째로 이제 다섯 번째로 많이 삭감된 건데 이것도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회계적 삭감이고요. 고용 창출 장려금 삭감은 실제 사업을 삭감한 거지만 무역보험기금 이런 거는 다 회계적 삭감. 중소기업 모태 펀드 출자 금액을 1,500억 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예산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단순히. 예.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거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자유한국당이 삭감했다라는 그 대부분의 금액들은 한 전체의 한 80% 이상은 회계상, 장부상 삭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럼 고용 창출 장려금만 실제 사업 규모를 삭감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야당에서 고용 창출 장려금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삭감을 하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퍼주기의 어떤 프레임이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퍼주기에서 이게 지금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게 그래서 금액을 최대 많이 삭감해야 되니까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삭감을 했는데 대부분 회계적인 삭감을 했고 여기에서도 꽤 많이 삭감이 된 걸로 봐야 되고요. 이게 오히려 욕을 먹고 있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그래서. 예. 지금 실업자들 늘어나고 아니면 취업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추경안은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깎아가지고 오히려 안 된다라는 이제 민주당이 공격도 하고 있고 예. 약간 그런 지금 약간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삭감의 근거로 된 명분이 빚을 내 추경을 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일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일본의 이제 국가 빚이죠. 예. 국가 빚이 일본의 GDP 대비 240%. 예. 엄청난 숫자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 아마 일본 경제는 이 빚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은 지금 이번에 추경안을 발행을 하면은 예상치가 39.4%보다 0.1% 높아진 39.5%가 될 것이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추정이에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상위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IMF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 더 써라 지금 적자를 발행을 해서라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돈을 더 써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 규모의 택도 없이 절반도 안 되는 지금 추경안이 나온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 GDP의 40%가 안 되는 39.5%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주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현대화폐 이론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미국 그 뉴욕주 하원 의원, 젊은 20대 여성 하원 의원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 정부가 재정 적자를 계속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정 적자를 더 늘려서 고용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이론,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주류 경제학자들과 막 싸우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게 지금 한창 논쟁인데 예. 그거에 대입하다 보면 한국은 훨씬 더 지금보다 적자를 많이 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좀 더 써야 된다. 더 써야 된다. 예. 그런 이제 논리적인 뭐 규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국내 소비도 더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추경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팩트 체크는 한일 관계 관련입니다. 일단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예, 없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왜 없죠? 예, 이게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예. 제가 대신 그러면 아, 예. 좀 성대모사 해주실 수 있어요? 성대모사는 안 됩니다. 예, 예.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적반하장, 이 적반하장이란 말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본어로 넘어갈 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사토 마사이사 외무부 대신이 발끈하면서 우리 대통령한테 신뢰되는 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졌는데 이 적반하장을 어떻게 번역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한자 문화권으로 비슷한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뭐 사회, 철학 이런 건 다 일본에서 사실 온 단어들이고. 근데 이게 적반하장이란 단어가 일본에서는 거의 안 쓰이는 일반 생활에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네, 안 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본어 또 많이 잘 아시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누수비토 다케시 제가 이거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잘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도둑이 뻔뻔스럽게 군다라는 걸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적반하장을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한국의 적반하장하고는 뉘앙스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뻔뻔하게 군다라는 건 맞는데 우리의 적반하장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대를 비난하는 의도로 쓰이지만은 이게 품위가 없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쓰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누수비토 다케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품위가 없게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로 이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하니까 그거를 그 일본 번역 언론 번역을 본 이제 일본 외무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품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일본을 도둑으로 몰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논란이 더 커졌고. 아, 역시 이 번역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너무 번역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정말.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번역이 잘 안 돼요. 버르장머리.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지?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걸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뭐 의도된 건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일 관계 악화를 부추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뭐 좋은 단어는 아니니까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를 비하한 것처럼 해서 어떤 국민적인 반감을 일으키기 위해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오역을 했고 그거를 아마도 일본 정부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역이나 약간 잘못된 번역인 걸 알았으면서도 그렇게 받아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약간 서로 간의 상승작용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상 준 전쟁 시기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도 발끈하겠죠. 예. 더 감정이 격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뭐 저번에 예전 다른 데서 나왔지만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의 그 일본어판이 엉망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조선일보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에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제목으로 바꿔서 보도해서 논란이 됐다. 그래서 지금 언론계 종사하고 계시니까 과거에 기자로 활동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근데 언론은 그 권력을 비판 또 비난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는데 그 어떤 곳으로부터 비난은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비난은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저도 많이 비난합니다. 근데 조선일보 특히 중앙일보하고 약간 결이 조선일보의 특성을 이해를 하실 게 뭐가 있냐면요. 조선일보는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잖아요. 친일 매국 뭐 그런 발언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우리나라 어느 언론보다 상업적인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돈 되는 거라면은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본어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를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예. 일본의 우익 네티즌들이 가장 클릭을 많이 할 수 있게 클릭 최대화를 위해 바꾼 거예요. 낚시질을 한 거예요. 제목 장사했다. 제목 장사를 했어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데냐면은 다른 예인데요. 노브라 같은 거, 설리 노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연예계 뉴스인데 뭐 갑자기 이제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가 뜹니다. 뭐 사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노브라 차림으로 해서 논란 막 해서 막 이런저런 작은 군소 매체들이 막 검색어 하잖아요. 예. 근데 조선일보는 그거를 하루에 20개 정도 씁니다, 기사를. 검색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 조선일보 홈페이지 가서 노브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20개의 기사가 써요. 노브라 종합 기사를 씁니다. 어뷰징한다 이 말이에요. 네, 어뷰징을 해요. 그렇게. 그게 이제 조선일보 본판도 있지만 스포츠 조선도 있고 각종 매체인데 어쨌든 홈페이지는 다 조선일보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릭 최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언론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어판 이것도 정말로 클릭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 가보죠. 어제 외교부가 밝힌 2011년 이후에 방북자에 대한 미국 무비자 입국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2011년 이후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은 미국에 무비자 입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사관에서 줄 서서 기다려서 인터뷰한 뒤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스타. 예. 이스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당장 우리가 생각해봐도 뭐 이재용 부회장 또 뭐 SK 최태원 회장 이런 사람도 북한 갔거든요. 얼마 전에.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들도 레드벨벳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미국 갈 때 다 비자 받아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받아야죠. 이 아하. 원칙대로라면. 그래서 예. 어저께 많은 언론들의 제목에 이재용 회장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좀 맥락을 좀 여러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을 보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된 게 2017년이에요. 북한이. 북한이 그러니까 원래는 2008년에 해제가 됐어요. 예. 미국에 해제를 했는데 2017년 11월에 그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테러 국가야라고 다시 이제 2017년 11월에 됐어요. 그래서 테러 지원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국에 해왔는데 20개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뜬 거예요. 예. 그게 아무리 뭐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20개월이나 행정적 조치가 걸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20개월이 걸렸느냐, 왜 2019년 8월이냐를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대북 제재다라고 보는 일부 보수 언론은 있는데 대북 제재는 좀 오바다. 왜냐하면은 이걸로 그러니까 북한이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무슨 관광객이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이. 예. 그래서 예. 이거는 경고를 우리는 너를 여전히 테러 지원국으로 보고 있어. 미국이죠. 우리라는 거. 미국은 너희를 테러 지원국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핵 협상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갈 거야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 지금 예.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20개월 만에 던졌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에 가장 불편함을 겪는 건 사실 한국이죠. 가장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북한하고는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미국 가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1년에 250만 명이 미국을 가거든요. 그럼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은 다 미국도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장 불편함을 겪게 된 건 미국이니까 한국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뭐 타당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재 국가죠.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네. 뭐 리비아 이쪽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다르게 판단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결국은 끌다가 이제는 이것까지 카드로 썼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만약 카드로 썼다고 한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되면 테러 지원국은 해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해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네. 유엔 제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혼자서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대화가 잘 풀리면 뭐 종전 선언하고 뭐 수교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로 북미 핵협상으로 일괄 다 풀어줄게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가 우리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막으려고 미국이 한 거다라는 일부 보수 언론의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정부는 지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의사가 없어요. 현재는. 왜냐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오버 해석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남북관계에 사실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가는 사람이 37,000명이라고 하더라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게. 그러니까 비자를 받은 사람이. 비자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입국 허가를 신청해달라고 신청을 한 사람이 37,000명인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2011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데 그 37,000명의 대부분은 개성공단 관계자, 그리고 정관계 고위 관계자, 그리고 아까 연예인,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갔던 거고, 앞으로도 무슨 지금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제한적으로 우리가 좀 불편함을 겪고, 그런 사람들이 또 미국의 대사관에 줄을 서야 되고 이런 거지, 이게 무슨 남북관계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지난달에 우리 정부에게 이런 조치가 시행될 것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늦게 발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거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따가 어제 시행 당일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 좀 약간 욕을 먹기도 하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행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남북이나 북미의 어떤 관계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한 달 동안 시간을 끌면서 좀 미국하고 이 조치에 대해서 좀 풀어라 아니면은 좀 수위를 낮춰라라고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08년이었어요. 2008년에 미국에서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비자 협정이 이스타가 체결이 됐는데 이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간의 이제 이게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런 우호 관계가 아니라 이게 무비자 입국. 그러니까 그거가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이거를 최대한 늦추면서 좀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예. 미국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에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핵 공유론을 제안했다. 연합뉴스가 맨 처음에 이 보도를 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았었습니다. 예. 보수 언론이 다 받았었는데.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핵 공유. 예, 핵 공유해야 된다. 팩트체크 갑시다. 예. 일단은 국방부 공식 보고서, 국방대학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의 국방대학의 공식 보고서로 나왔다라고 했는데, 공식 보고서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원문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하니까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언론들이 하나도 구글을 검색 안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예. 검색하니까 이게, 조인트 폴스 쿼털리라는 국방대학 산하의 학술지예요. 그 연구 논문인데 예. 소령 4명이 쓴 거예요. 장성도 아니고 소령 4명이 썼는데다가 그러니까 개인의 연구죠. 개인 의견이고 심지어 그 홈페이지에는 이거는 국방부나 국방대학의 공식 입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밝혀야 됩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소령 4명의 개인 의견인데 이거를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등이 다 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안 한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언론이었다. 그 언론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합뉴스가 처음에 이걸 보도를 했고 다른 신문사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어를 쓰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계속 일본어가 입에 맴도네요. 예, 받아서 그냥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돌려서 이렇게 썼다. 베끼기 썼다는 건데 베끼기를 하면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김 대표 이야기는 구글에 치면 다 나온다. 구글에 치면 그거 다 나와요, 그대로. 예, 그리고 누가 썼는지도 나오고 국방부 정식 보고서가 아니는 것도 다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 많은 기자들이 이 기사를 쓰면서 단 한 명도 체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더 좀 놀라운 거를 말씀드리면은 예. 이거를 저희 뉴스톱에서 썼는데 이거를 쓴 사람이
그 대학생 저희 인턴이에요. 24살. 네. 문기훈이라는 인턴인데 방학 때 와서 한 친구고요. 예. 영어를 좀 잘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 대학생 인턴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 기자들은 아무도 원본 확인을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자들은 이거 쓴 사람들은. 예. YT는 안 받았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중동의 소위 입맛에 맞는 거예요. 한미일이 핵을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빨리 화해해야 돼. 핵 공유까지 하려면 이런 식의 이제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맛에 딱 맞으니까 거기에서 주로 보수 언론에서 많이 썼고 YTN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부끄럽네요. 네, 좀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예. 대학생 인턴이 잘한 거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